옛날 영화 이야기 단종의사. 숙부에게 죽음을 당한 조선시대 제6대 왕 단종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춘원 이광수 원작의 단종의사를 영화로 만든 1963년도 작품이죠. 컬러 시네마스코프로 촬영한 초기 작품으로 사극 의상의 화려한 색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황보인, 김종서, 정인지. 문종은 이들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하고 난 후 숨을 거둔다. 단종은 조선의 제6대 왕으로 등극한다. 수양은 어린 단종이 왕이 된 게 마땅치 않다. 수양은 한명회 등과 단종을 몰아내기 위한 모의를 한다. 이때 걸리는 게 집현전 학자들이다. 한명회는 집현전 학자 중 신숙주를 끌어들이자는 계책을 내놓는다. 한명회는 수양 옹립을 도모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 모임에서 자신들의 역모를 다른 중신들이 눈치챈 것 같다는 정가를 받는다. 한명회는 급히 이 사실을 수양에게 전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처럼 이들의 대화를 나무 위에서 엿드는 자가 있었다. 부엉무댁 몸종이었다. 수양의 계책을 알게 된 부부인은 중전을 만나 이 사실을 알려준다. 중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단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만 단종은 수양 숙부가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중전을 나무란다. 수양은 자신들의 모의가 발각났는지를 염탐하기 위해 궁에 입궐하여 단종을 아련한다. 수양을 전적으로 신임하는 단종의 모습에 안심을 하며 퇴골한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진 수양은 그날 밤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거사를 도모한다. 그 첫 번째 목표는 호랑이 영의정 김종서를 제거하는 것이다. 김종서는 수양의 수하에게 공격을 당해 쓰러진다. 이들은 살생부를 만들고 중신들을 수양의 집으로 오게 한다. 살생부에 있는 중신이 들어올 때 한명회가 손을 들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살아남는다. 수양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황보인의 머리를 단종에게 보여준다. 이를 본 단종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은 역적의 무리를 다 처리했다고 하며 그 공로로 수양을 영의정으로 삼고 섭정을 맡길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을 들은 단종은 억장이 무너지지만 이들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다. 애통해하며 허락을 명한다. 수양은 걸림돌이 된 중신들을 처리했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마음에 걸린다. 이들의 학문을 높이 산 수양은 이들을 죽이는 대신 회유하기로 결심하고 신숙주에게 부탁한다. 수양의 야심은 영의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단종의 양위를 요구하기로 한다. 이에 정인지는 입궐하여 주변을 물리치게 한 후 단종에게 양위할 것을 청한다.
이 말을 들은 단종은 분노하며 신하들을 불러 정인지를 포박하라고 명하지만 신하들은 아무도 단종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 정인지는 유유히 신하들 사이를 걸어나가고 이에 단종은 통탄하며 울부짖는다. 이를 알게 된 부원군은 수양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척하다가 수양을 죽이려 한다. 하지만 도리어 수양 휘하의 사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를 계기로 수양을 대적하던 중신들은 모조리 숙청당하고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 이후 단종은 철저하게 고립된다. 수양과 한명회는 입궐하여 단종에게 양위를 하라고 겁박한다. 수양의 압박을 못 이긴 단종은 비통해하며 왕위를 수양에게 양위하겠다고 약조를 한다. 만조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승지 성산문은 옥새를 단종에게 올린다. 옥새를 전달받은 단종은 이를 수양에게 물려주고 자리를 떠난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의 유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수양은 마침내 조선의 제7대 왕으로 등극한다. 성산문 아버지 성승 그리고 성산문 박팽년 등의 집현전 학자들은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세조를 없앨 것을 결의한다.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러 임금의 행렬이 지나간다. 집현전 학자들은 이 행렬을 공격하여 세조를 죽이려 한다. 성산문은 임금의 가마에 칼을 꽂는다. 하지만 가마 안에 있던 자는 다른 이였다. 이때 한명회가 야비하게 웃으며 나타나고 성산문은 포박을 당한다. 세조는 변장을 하고 수행원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압송된 성산문 등 집현전 학자들은 모진 고문을 당한다. 고문장에 나타난 세조는 성산문에게 자신의 녹을 먹으며 어찌 영모를 꾀했는지 다그친다. 이에 성산문은 세조를 나으리라 부르며 세조가 내린 녹은 손도 안 댔다고 항변한다. 세조는 분에 못 이겨 성산문을 인두로 치지라는 명을 내린다. 하지만 성산문은 이런 모진 고문에 굴하지 않는다. 세조는 다시금 회유하려고 하지만 대쪽 같은 성품의 성산문은 시조로 답한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곤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세조는 이를 듣자 분노하며 성산문 등 사육신을 능지처참하라는 명을 내린다. 사육신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장으로 끌려간다. 성산문의 아내와 어린 딸은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를 헤쳐나가며 쓰러진 성산문에게 물을 준다.
형리들은 이마저도 막는다. 배반한 신숙주만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어찌 혼자만 돌아왔느냐며 신숙주를 질책한다. 신숙주의 아내는 배신한 남편을 대신하여 자결을 한다. 신숙주는 쓰러진 아내를 부둥켜 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귀향을 간다. 폐서인이 된 송비는 귀향 가는 단종을 애절하게 부르며 따라가려 하고 군졸들은 이를 완강하게 저지한다. 단종은 나루터에서 애절하게 부르는 송비의 목소리를 듣고 군졸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송비에게 달려가 얼싸안는다. 당황한 군졸들은 이 둘을 완력으로 떼어놓고 단종을 강제로 배로 끌고 간다. 송비는 물속으로 들어가 단종을 쫓아가려 하지만 군졸에 의해 제지를 당한다. 강물 속에서 쓰러진 송비는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애절하게 울부짖는다. 단종의 귀향길은 강행군의 연속이다. 단종이 영월에 닿기 전에 죽기를 바라는 한명회가 호송 군졸들에게 단종이 지쳐 쓰러져도 멈추지 말고 강행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 한 모금 달라고 애원하는 단종을 군졸들은 흙탕물로 데리고 간다. 이를 본 단종은 기가 막혀 처절하게 울분을 토한다. 단종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유배지인 영월에 도착한다.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낡고 더러운 처소를 보자 단종은 기가 막힌다. 한편 세조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김종서, 성삼문 등 사육신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린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지 한 달 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경상도에 유배되었던 또 다른 숙부 금성대근이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세조는 화근을 없애기 위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다. 금부도사 일행은 사약을 들고 영월로 향하고 송비 역시 단종을 만나러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영월로 간다. 금부도사 일행은 영월로 가는 도중 주막에 묵는다. 그 주막에서 송비는 군졸들이 단종을 죽이려 사약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둘러 그 주막을 떠난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영월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산길을 급히 걷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기까지 한다. 산에 올라간 단종은 부왕 문종과 충신 성삼문을 부르며 그리워한다. 그때 사약을 가진 금부도사 일행이 들이닥치고 이들과 맞닥뜨린 단종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금부도사가 단종에게 사약받을 채비를 하라고 하자 유모는 비통해하며 사약 담은 상자를 들고 간다.
사약 채비를 마친 유모는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단종 대신 사약을 마시고 숨을 거둔다. 당황한 금부도사는 군졸들에게 단종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군졸들은 의관을 갖추고 산에서 내려오던 단종의 목을 조른다. 이 광경을 본 송비는 단종에게 달려오다가 야비한 군졸들의 가격을 받고 쓰러진다. 깨어난 송비는 쓰러져 있는 단종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간다. 눈을 뜨고 죽어있는 단종의 눈을 힘겹게 감겨주고는 그 옆에 쓰러진다.